광명역세권을 팔고 철산을 그냥 이렇게 갈아타는 거는 수평이동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1안, 2안, 3안 중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각하셨던 것보다 자산은 몇 배 이상 불어날 수도 있는 선택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사연을 하나 같이 좀 읽어보고요. 제 의견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 읽어드릴게요. 40대 초반 외벌이 직장인입니다. 연봉은 1억이고 어린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현재 광명역 푸르지오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요. 담보대출은 없고 실거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민인 것은 자녀 학군 문제와 집이 좀 좁아서 이거를 팔고 철산 레미안 자이 33평, 9평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현명한 선택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제가 계속 참여를 하고 상담도 하다 보니까 내 주택을 좀 팔고 상위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고민 그리고 질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이제 비슷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좀 픽해 본 거고, 아마 비슷한 고민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미 이제 40대 초반이고 외벌이고요. 자녀도 이제 2명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급지를 바꿔가지고 갈아탄다,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대출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또 한편 이제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다 보니까 내 집을 만약에 팔고 갈아탄다라고 할 적에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올바른 갈아타기를 하셔야 내가 쏟은 에너지 대비 리턴되는 수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위급지를 갈아타는 것에 있어서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만 사실 좀 잘 지키면은 실패하지 않는 갈아타기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지는 최소 2레벨 이상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은 순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포함한 자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산은 2배 이상 불어나야 좀 효과적인 갈아타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주하고 투자는 분리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급지로 그리고 해당하는 자산으로 분리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여기 3가지 내용에 모두 위배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내가 팔고 이사를 간다, 좀 큰 평형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내 자산은 거의 불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 광명 역세권이라고 하는 지역과 이 철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급지상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광명역을 팔고 철산으로 갈아타는 것이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광명역 푸르지오를 25평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매도를 해버리고 동일 단지에 33평으로 갈아타는 것과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광명역에서 철산으로 갈아탄다, 25평에서 33평으로 갈아탄다는 얘기는 급지가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동일 단지 내에서 평수만 늘려가는 선택과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아탈의 효과가 너무 없으니까 힘든 에너지만 쏟고 자녀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다 보니까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 안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가지 안은 사실은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번 제 조언을 참고해 보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좀 선택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광명역 푸르지오 있지 않습니까? 이 25평을 매도를 하지 말고요. 그냥 보유를 하고 전세를 주면 전세 시세가 지금 낮으면 한 5억 정도, 많게는 한 5억 5천까지도 받을 수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전세금이 우리가 돌아오니까 이 전세금을 가지고 철산 33평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고민하시는 이 지역 철산을 아예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받은 전세금과 담보대출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철산 33평 기준의 금매가 현재 한 11억대 정도부터 하니까 충분히 연봉 1억일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광명 같은 경우는 아마 양도 차익이 많을 겁니다. 초기에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3년 내에만 광명 역세권 이 푸르지오 아파트를 좀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광명역 일대 푸르지오도 보면은 전고점이 한 11억까지 갔던 단지가 최근에 한 8억 후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광명역 푸르지오의 상승분도 있을 것이고 철산도 사게 되니까 철산의 상승분도 있을 겁니다. 얘도 가격에 낙폭이 있으니까요. 그럼 두 가지 상승분을 우리가 모두 취할 수가 있는 선택지가 될 겁니다. 그럼 담보대출을 내가 받아서 이자를 낸다라고 한들 사실은 여기서 리턴되는 차익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단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광명역을 팔고 나면 다시 철산이 1주택이 될 거잖아요. 그 1주택에 멈춰 있지는 말고 그 자금을 좀 활용해 가지고 신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입지로요. 이제 두 번째 아닌데 이거는 광명역 푸르지오 25평을 아예 매도를 한다. 지금 생각하셨던 것처럼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 거주하고 투자로 봤을 때 목동의 재건축 지역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차피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거주는 반드시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서 목동에 있는 9단지 같은 경우 방 3개짜리가 매매가가 한 15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광명역 푸르지오 25평을 약 9억 정도에 잘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부족한 자금을 담보대출로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연봉이 1억이니까요. 이렇게 될 때 자녀 학군 문제도 당연히 다 해결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목동은 현재 제가 봤을 때 서울권 내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재건축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해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광명역 푸르지오 25평을 이제 매도를 하고요. 광명 역세권이나 철산에 소액 임차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좀 거주를 하고요. 나머지 자금은 다 투자로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남권에 있는 입주권도 살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방배 재건축 25평 정도도 현금 한 6, 7억 정도면은 약간의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관리 처분이 난 구역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4년 후에 입주도 할 수 있고 다시 고액의 전세를 받아서 그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는 솔루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안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4년 내에 이 방배동의 25평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당 1억도 갈 수 있는 선택지다 보니까 저는 한 24억에서 25억의 자산도 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광명역 푸르지오를 좀 매도하고 목동을 가게 된다. 거주하고 투자로 봤을 때 4년 내에 적어도 한 20억 정도 내외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목동 재건축도 속도를 그 시점에 더 낼 수 있다라고 보고 호가도 시세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역 푸르지오를 전세로 주고 즉 보유를 하고 신규적으로 철산을 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한 4년 내에 내 자산은 한 15억 이상 순자산 기준으로 한 그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광명역을 매도하고 철산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단 철산 보유 상태에서 광명역 매도 자금을 활용해서 신규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안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1안, 2안, 3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선뜻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가계 상황을 봤을 때 연봉은 1억은 굉장히 높은 금액은 맞겠으나 자녀가 2명의 외벌이이다 보니까 아마 생활비를 하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아마 최소화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급지가 높아지기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현재 1억을 받아서 높은 고액 연봉은
낫겠으나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나는 사실 소득이 끊기는 선택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우리가 급여 외에 또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을 같이 좀 계속적으로 실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투자하고 급여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을 같이 실행을 해야지만 내 자산이 평균 이상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광명역세권을 팔고 철산을 그냥 이렇게 갈아타는 거는 수평이동이니까요. 저는 추천을 드리지가 않겠고, 제가 말씀드린 1안, 2안, 3안 중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각하셨던 것보다 사실은 자산은 몇 배 이상 불어날 수도 있는 선택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